네, 9월 22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초석 시간입니다. 금천구에 마을 잡지가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마을을 닮아가는 잡지 담다가 2020년 여름호를 발간이죠? 네, 발간을 했습니다. 주제는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는 주제를 달고 나왔는데요. 오늘 마을 잡지를 만들고 있는 산아래 문화학교 대표님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동대표님이신데요. 진선희 공동대표님과 김유선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일상이 다 비슷할 것 네. 같은데 많은 외출을 하지 못하고 네네. 사무실과 집을 왔다 갔다 하고 네, 지역에서도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 진선희 네, 대표님은 저는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명을 데리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아이들과 24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되게 힘든 점도 있지만 음. 되게 감사하게 좋은 시간도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아유, 그런 함께하는 시간을 시간이 보내고 있어요. 늘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지금 오랜만에 들어보는 멘트인 건데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떤 점이 감사한지 한번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좀 어머니들이.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름호 2020년 여름호 담다가 나왔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게 소감이 좀 어떠신지. 예. 한번 이게 1년에 2번 나오는 거죠? 네네.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떤 네네. 뭔가 탈고하고 딱 인쇄본 받아보실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네, 우리 김선 대표님부터. 네, 저는 우선 되게 후련해요. 잡지가 나오고 나면 큰 숙제가 끝났군. 네. 이제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 이 일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한 권을 끝낼 때마다 여름호 겨울호로 나올 때마다 네네. 큰 뭔가 숙제를 끝낸 것처럼 되게 후련하죠. 일단 후련하고 제발 잘 전달되길 뭐 이런 네. 마음이고 네, 어쨌든 끝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신선희 대표님은. 네. 저희가 실제로 나오는 거는 2권이지만 네네. 이 2권의 잡지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진짜 1년이거든요. 그래서 잡지가 나올 때마다 마을의 이야기를 이 잡지에 담았다는 그 네네. 감동과 뿌듯함이 있는데 이제 이번 호는 조금 더 그 감동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그렇죠. 무서운 바이러스가 저희와 함께 올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담을 때 이제 만나셨던 분들과 저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담은 책이라서 저희에게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책 가지고 잠깐만 책 좀 저도 한번 보긴 했는데 이게 실물 이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지가 요즘은 라디오가 이렇게 영상까지 하시는 그러니까요. 할 게 많습니다. 네, 책도 네. 보여주시고 이렇게 와, 이렇게 파란색 하면서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좋은데 이게 정말 여기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이게 어떤 고민으로 좀 이런 분들이 좀 갖고 있는지 고민을 좀 소개했는지 보시면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각자 좀 인상 깊었던 분들을 좀 한 분씩 좀 소개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좀 요청을 드렸는데 그죠 다른 분들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잘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정말 공감하고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마을을 닮아가는 잡지를 지향하고 있는 금천의 담다라고 하는 이 잡지는 다양함을 담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공고를 내고 수집된 원고를 실기도 하지만 저희가 주제에 맞춰서 네네.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지역에 있는 어른 또는 아이들을 골고루 섭외를 해서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요번에 근데 코로나19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주제로 이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한테 얘기를 몇 명한테 시켰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 청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네네. 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뮤지컬 연주를 하고 극작을 하고 있는 분인데 지역에 살고 계신 네. 분이에요. 김영승 씨라고. 그런데 이제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글이 너무나 진솔해서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속내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치부 또는 어두운 부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친구한테 얘기하셨듯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잡지의 매력이 그런 게 아닐까.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한테 속내를 얘기하는. 그래서 김영승 씨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워낙에 저희 잡지의 기획 기사를 계속 이 롯데부터 네네. 써주고 계신 청년을 소개드리고 싶어요. 김환희 씨라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게 25살 만나서 지금 27 됐으니까 지역의 청년으로 독산고를 나왔고 그 주제에 관해서 깊이 있게 저희들과 늘 편집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 주제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써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인데 이 잡지의 그러니까 색깔을 가장 크게 내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문으로 말하면 네네. 주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김환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이 친구랑 저희가 편집진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은 만남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특히나 김환희 씨를 소개를 해보고 네네. 싶었습니다. 김환희 헷갈리시면 이제 김한 선생님과 김한 선생님은 이제 마구센터에서 지금 네. 같이 자리에서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김환희 선생님은 먼저 자리를 중심으로 많이 뭐 논술도 하시고 네. 분이시죠? 그 네네. 워낙에 지금 전공이 대학생이에요. 네, 그렇죠. 놀랍게도 27살 군대 제대한 대학생인데 지역에 있는 사실은 학교 밖 친구들이나 네. 또는 우리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네네. 친구들의 그 멘토 같은 역할을 해서 꾸준히 여행 작업, 그다음에 글쓰기 작업 이거를 그 멘토하는 역할을 하고 네. 있죠. 예, 잡지의 6페이지에 김환희 이 질문은 너무 늦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64페이지에 김영승 선생님의 네. 익숙해진 불안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만나뵀습니다. 예, 좀 기고하신 분이 총 18분이 세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진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들이 소중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 중에서 네. 한 분을 고르라고 하셔서 조순아 씨라고 네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둘과 24시간을 보내면서 느꼈던 그런 네. 감정들 되게 진솔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대책으로 반려묘를 키우게 된 과정 같은 거를 써주셨거든요. 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고 그분의 제목이 안녕하지 못하지만 안녕을 위해 안녕합니다거든요. 제목에 아마 글의 내용이 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기고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많아고 아까 18분이 돼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정말 동네 금천구의 분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담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잡지하면 이게 표지 모델을 항상 이번 달 표지 모델이 누구야? 막 이렇게 큰 회심이 이렇게 신문으로 보면은 탑이잖아요. 그렇죠. 탑의 일면적인데 딱 보니까 이 표지 모델이 이게 5명입니다. 네. 그래서 김동현 독산초등학교 1학년 학생. 금나래 초등학교 1학년. 죄송합니다. 네, 금나래군요. 네, 네. 금나래 초 1학년이고 조수아 아까 아니요. 아까 조수아 도윤중학교 1학년 학생 그리고 박태영 시흥중학교 1학년 학생 그리고 금천고등학교의 1학년 양승욱 군 그리고 유미진 연세대학교 1학년 총 5명의 학생인데 이게 어떤 컨셉으로 이분들을 촬영을 한 건가? 네. 저희가 항상 표지 모델을 누구로 할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 호 같은 경우는 주제가 코로나와 관련된 거라서 생각이 딱 났어요.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지만 모두 다 1학년 학생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힘드셨지만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졸업식도 다 못했고 아, 그랬죠. 첫 시작을 하는 입학식도 다 하지를 못했거든요. 맞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약간의 위로나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선정해서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들이 모델이 되게 되었고 이 친구들이 모델이 되는 과정은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모델이 됐다는. 네네. 네. 네. 그래요. 근데 그럼 이분들이 진짜 아까 졸업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했던 우리가 옛날에 그거 저주받은 세대 우리가 막 석유파동이었어 막 그러면서 IMF였어 이러는데 사실 코로나도 하나의 뭐 그렇게 서로를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 뭐 촬영 찍었던 사진을 그때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정말 더운 언제 찍은 거예요 이게? 되게 땀을 되게 많이 흘리셨던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땀을 흘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잡지 편집을 끝내놓고 표지를 이제 표지 색깔을 이제 잡지 입힌 거니까 맨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장마가 너무 길었잖아요. 그렇죠. 이 장마가 좀 걷어 나가고 만나려고 했는데 장마가 너무 길어져서 약속을 제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해가 나왔을 때 만났는데 그날이 이제 고온도 습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너무너무 나는데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씩씩하게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네, 감사했죠. 이 장소가 어딘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터널이 안양천이에요. 안양천. 네, 네. 뚝방 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밑에가 네. 아니라 네. 뚝방이 또 참 금천이 곳곳에 예쁘죠. 보면 예쁜 곳이 많아요. 네, 네. 네. 이 사람들 이게 어딘가. 감자 배경은 네. 사실은 마을 배경으로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름호만큼은 밖에서 찍자. 그런데 우리 동네 곳곳을 알리는 것도 네. 포함이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명소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안양천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네네. 안양천 뚝방길에서 네. 알겠습니다.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뒤편에도 네. 같은 날 찍은 예. 거거든요. 여기 어딘지 딱 알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금날에 중앙공원이죠. 네네. 이런 잔디밭을 갖고 있는 데가 딱 금천구에 두 군데가 있죠. 지금 하나는 공사 중, 시흥 그렇죠. 5동에 네네. 하나가 네. 잔디광장이 있고 금날에 중앙공원이 있죠. 그래서 네. 잔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여기 잡지를 좀 보면은 이쪽에 설명에 네. 이게 아까 글은 기록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받았는데 네. 사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잡지에.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마스터입니다라고 참여 중인 분들이 사진을 많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했는데 근데 네. 우리가 마스터입니다. 이거는 또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누군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수업에 참여하셨던 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저희가 지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마스터가 네. 그냥 마을스타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네 자기가 다녔던 길인데 새로움을 발견하기도 하고 같은 공간을 찍었을 때 서로 다른 시각으로 찍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동네를 알게 되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몇 해 동안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찍었던 사진들을 저희가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요번뿐이 아니라 이전에 잡지에서도 그 사진들을 많이 활용해서 잡지에 싣고 있습니다. 일단 산하리 문화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고. 네네. 근데 제가 그 졸업식 전시였나요? 그때 한 98명 네네네. 10개 네네네. 학교에 98명 초등학생들이 98명의 작가의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98명이 했는데 갔더니 아이들이 정말 바글바글 진짜 네,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각각 하나씩의 사진첩을 작품집을 네, 다 낸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네. 사진에서 네. 여기에 네. 맞는 것들 지금 뽑아서 네네네. 이제 했다는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담다가 이제 1년에 아까 2번 발행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름호로 이제 코로나를 했는데 이게 참 돌아서면 마감 끝나면 돌아서면 다시 또 마감이 다가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9월이잖아요. 이제 네네. 추석 지나고 그러면 이제 바로 10월이고 그러면은 정말 이제 마감이 다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맞습니다. 겨울 마감은 주제는 어떤 걸로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번 겨울호 원고 모집 광고가 이미 나갔습니다. 네. 10월 5일까지고요. 잘 기억해 주세요. 10월 5일까지고 네네.
요번에 저희가 한 매호마다 사실은 음. 주제를 달리하는데 요번에 코로나 시대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모를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모두 우리 일상에 너무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오는 나나 우리 주변의 우리들이 코로나 이후에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나요? 코로나 이후 뭐 이런 제목으로 이번에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벌써부터 이제 이런 거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신 분인데 일상이 너무 많이 바뀐 경우가 네네. 많겠지만 유학을 어렵게 준비했다가 러시아에 갔어요.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돌아오게 된 상황. 근데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취업 진부해서 취업을 했는데 제대로 일상을 할 수 없는 뭐 해지된 건 아니지만 취업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고민되는 이런 상황들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그래서 잡지에서는 담다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거를 다 실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주민 모두를 닮아가는 잡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원래 다 많은 곳에 홍보를 하고 있긴 네네. 하지만 이번에는 특히 라디오 금천에 방송을 하고 있어서 네네. 라디오를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네. 힘들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이 많이 들어오면 배가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변이 네. 진짜 꽉 차겠구나 하면서 네네. 부르는데 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10월 5일까지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5일까지고 사나리 문화학교를 문의하시면 네네. 아니면 라디오 검찰으로 문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마을 잡지라는 게 이게 네네. 지금 통권 6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언제 처음 이거를 시작한 거? 2016년에 네, 2016년에 네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마을 잡지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걸 네. 그 이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고 여기 이제 이성호 기자님 계시지만 네. 사실은 마을의 이런 미디어 활동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잡지를 누군가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성호 씨가 신문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창간호 1호를 보시면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매우 어설퍼요. 창간호가 그 경숙 경숙 씨. 아니었어요? 네, 그죠? 경숙 경숙 씨가 씨는 왜 왜 그래? 누경숙 씨와 탁경수 네네네. 두 분의 네네. 이야기 그거 기억납니다. 네네. 잡지는 표지는 기억나시죠? 네. 내용보다는. 네네. 네. 잡지는 표지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이 두 경숙이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네. 얘기들을 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창간호에는 일상적으로 자기가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는 우리 이웃들, 친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편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매우 잘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창간호는 굉장히 창간호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참 성북동이 약간 이런 동네의 그런 네. 소규모 출판사나 일일출판이나 독립출판 이렇게 하시는 예술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포나 네네. 성북에 많이 모여 계시면서 거기서도 이런 마을 잡지가 되게 많이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천구도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테이프를 네. 끊으신 분이 이제 하나를 못 깨라서 일단은 잡지가 일단 아까 디자인적으로 되게 크게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거 네. 좀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준 선생님은 좀 그러면 이제 이후에 어떤 호들이 발행됐는지 네네. 그 이번에 말고 하여튼 좀 그런 것도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2016년에 방금 말씀하신 네. 경숙 씨가 왜 그래라는 주제로 네, 첫 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여름으로 그때는 저희가 창간 기념식해서 굉장히 크게 예전 어울쌤에서 네, 했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왜 밥상이냐고요? 라는 독립법 주제로. 막 쭉 소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독립법 그렇죠. 동네복 소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음식 먹는 것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해 겨울호로는
거기가 어디예요라는 주제로 공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에는 잡지가 나오지 않았었고요. 2019년도 작년에 여름으로 지금 재밌게 놀고 계신가요라는 주제로 놀이에 관련된 얘기들을 담았었고요. 작년 겨울에 당신의 집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주제로 집에 관한 주제를 부동산입니까? 담았었어요. 그렇죠. 집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아니요, 자기의 집에 대한 집에 소개, 대해서? 네, 집에 우리 대한 집이 생각. 부동산이거든요. 우리도 소개 좀 해봅시다. 네. 부동산. 6번째가 올해 나온 이 네네. 담다입니다. 담다. 네네. 네. 참 이게 좀 많은 공력을 들여서 만드는데 이거 대체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 네. 주로 사실은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주민들을 네. 참여자들도 포함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조금 머물러 있는 곳은 사실은 뭐 카페라든지 예. 약국이라든지 동네 병원이라든지 미장원, 이발소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빠뜨리지 않고 가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대부분 이런 쪽으로 이제 뿌리려고 하고 있고요. 한 1000여 건이 지금 전시회 때문에 한 60건 정도가 남아있고 거의 다 나갔으니까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공공의 장소라고 하는 주민센터 10개 동 하고, 근데 어저께 지나다 보니까 독산 문소를 안 갔더라고요.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후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그다음에 구청. 네, 구청은 사실은 로비에 두면 이 로비에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때도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별로 이번에는 그분들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지 모델에 직접 참여했거나 기고하신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도서관도 네네. 찾을 수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네. 공공도서관 놓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공공도서관에 지난호서부터 차례로 계속 비치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독선도서관이나 아니면 시흥도서관 가보시면 지난호도 과호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재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서는 아까 이제 공유 식당, 공유 공간 부엌도 사실 유용한 정보거든요. 지금도 거기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문을 닫았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정보들이나 그리고 아까 집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요즘처럼 이 부동산 광풍이 예견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이 집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그런 작업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요거를 만들고 있는 곳이 이제 산하래 문화학교잖아요. 그 산하래 문화학교가 좀 어떤 곳이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좀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네. 뭐 같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산하래 문화학교는 사실은 지역에서 마을학교를 지향하면서 201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산하래 문화학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시죠? 아직도 모르시죠? 몇몇 활동가 중심으로 알고 계신데 금천구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산 아래에 있는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을에서 만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지향을 하고 있고, 주로 하는 활동은 미술이랄지 음악이랄지 놀이랄지 춤은 아직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정해진 선생님이나 정해진 학생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양한 분들이 오가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활동가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활동가라고 해도 한 10명 남짓인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나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많은 작가들, 그 다음에 예술가들과 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작업하는 마스터라든가 수수작작, 노작 수업, 노작 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작가 활동과 이런 분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도 사실은 저희가 어떤 뒷손질, 뒷설거지 같은 작업을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면 이게 아까 그 지역의 예술가분들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술가분들이 있고 사실
사실 지역뿐만 아니라 예술가를 잘 모르기도 하긴 하는데 네. 동네에 좀 이렇게 만나신 분들 중에서 뭐 우리 동네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그런 분들 혹시 있나요? 너무 많아서 혹시 여기서 이름을 빠뜨린다고 섭섭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아시는 대로 먼저 얘기를 소개해 아까 드려요. 말씀하셨던 저희 잡지에 음. 참여하셨던 김한희 씨도 네. 계시고 음. 저희 마스터에 계속 참여하고 계신 홍두환 감독님도 네, 계시고요. 네. 그다음 엄샛별 선생님도 음. 계시고 그다음에 화가 선생님 최경 선생님도 계시고요. 박세솜 선생님도 저희랑 함께 그렇죠. 마스터 작업을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그러고 그렇게 작업했던 분들 중에서 박세솜 선생님이 지난해는 저희하고 같이 네. 작업을 했는데 네네. 사실은 마스터 작업이 아니라 올해는 학교에 개인적으로 의뢰를 네. 받으셨대요. 하늘중학교에서 유튜브 강의를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이런 여러 활동가들, 작가들이 이렇게 학교나 지역에 알려져서 그 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또 저희들 역할이기도 하고, 그렇죠. 최경 작가라고 하면 사실은 이 지역에 일부러 살기 위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시에 살다가 금천이라는 곳 진짜 다른 곳 같아.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들어온 작가들도 있고, 여기서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전공한 분들만 작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분들인데 약간 저 사람은 예술적이야, 예술가잖아 라고 하는 전제를 하는 분들이 마을에서 엄청 많이 생겼어요. 네네. 조혜진 씨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사실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네네. 있잖아요. 직업상으로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전공했고 전업 작가로서의 사진 작업은 본인이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장르에서 이미 마을 작가로서 저는 활동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 중에서는 저희와 그 수수작작이라고 봉제 문화를 조금 더 지역의 문화로서 자원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강명자 선생님하고 네네. 권영자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생활 작가, 우리의 그 새로운 원래 갖고 있었던 자원을 지금 확산시키는 문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네. 섭섭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김영숙 작가, 네네. 뭐 이렇게 극 작가들도 너무너무 많고 연극하시는 분들도 요번에 사실은 이 얘기를 산하래가 주동이 되기도 하지만 몇몇 그 지역에 있는 작가들하고 같이 마을 영화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배우를 할 사람이 누굴까 오디션을 하긴 하겠지만 근데 알고 보니 이미 연극 활동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숨겨진 작가들이나 활동가들을 굉장히 많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거를 라디오 금천에서 해주셨으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이게 마을 미디어가 사실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잡지도 그렇고 그렇죠. 신문도 그렇고 라디오도 네.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게 우리 동네에 있는 정말 다양한 분들 보석 네네. 같은 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표현해주고 네네. 또 그 결과물들을 같이 또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네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담다가 여기 그 마을을 닮아가는 네네. 담다가 네, 그 역할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좀 나와서 감사한데 일단 마무리로 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주민 여러분에게 꼭 해야 돼 그런 얘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들 되게 열심히 사시고 저희들도 다른 활동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이 라디오에 담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겨울호 이야기를 담을 준비를 저희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라디오를 들으시고 원고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재밌고 멋지게 담아드리겠습니다. 네. 분량의 제한이 있나요? 아니 뭐 그렇진 A4 않은데. 한 장에서 한 장? 네, 네. 3장까지인데 3장을 넘는다고 저희가 거절하진 않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네. 김 선생님. 저는 이제 마을 미디어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담다라고 하는 마을 잡지는 사실은 주민들이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소정의 어떤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나 활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체적으로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이 작업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디오 금천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마을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상투적인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마을을 닮아가 잡지 담다 통권 6호입니다. 6호고요. 여름오고 나왔고 일단은 딱 만들고 나서 홀가분을 할 줄 알았는데 바로 겨울을 준비하시면서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시고 나오신 두 분이었습니다. 우리 진선희 공동대표님과 우리 김선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 공천 초대석 시간이었고요. 저는 진행의 이상호, 기술에는 이훈희, 신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